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며칠 전 유튜브 채널로 유명한 3프로TV가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3프로TV의 기업 가치가 무려 약 2,400억 원에 달한다는 점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아마 스타일난다 김소희 대표가 회사 지분의 100%를 로레알에 6천억에 매도한 것처럼 회사를 이렇게 설립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목표라면 아마 바로 이런 주식 상장이나 기업 공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스타트업들의 로망, 기업 공개, IPO와 주식 상장에 대해서 돈이 되는 법 등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부득이하게 변호사님이 일정이 있으셔서 또 세무사님 혼자 모시게 됐는데요. 자, 일단 오늘 좀 재밌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 뉴스를 봤는데요. 와, 2,400억이면 정말 좀 상상하기도 힘든 큰 금액입니다. 이걸 보면서 이 기업 공개와 주식 상장 좀 개념이 좀 헷갈렸는데 이게 좀 서로 다른 건가요? 네,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상장 회사라는 개념과 비상장 회사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부터 먼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회사들은 거의 다 이제 비상장 주식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이제 비상장 주식회사들을 그 주식을 증권시장에 거래할 수 있도록 상장하는 절차가 위해서는 이제 증권거래소에 등록이라는 절차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때 많은 회사들이 등록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방법이 이제 기업 공개, 즉 IPO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기업 공개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비상장 회사가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 그 주식을 법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불특정 다수인 투자자들에게 팔고 재무 내용을 공시하는 것을 말씀드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 공개를 한 후에 주식 상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업의 주식을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할 수 있도록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기업 공개, 즉 이 IPO를 해야 주식을 상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렇다면 기업들이 이렇게 주식 상장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뭐 주식을 상장하는 이유는 왜 회사의 상황마다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크게는 네 가지로 좀 분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큰 것이 바로 이제 기업의 자금 유치 부분인 거죠. 네. 아까 3프로TV에서 예를 들어 설명드린 것처럼 뭐 2,400억이라는 큰 외부의 자금을 이제 유입하기 위해서는 주주들한테 주식을 주면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와 더불어서 유가증권시장에 등재가 되면서 기업의 인지도가 훨씬 더 이제 올라가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대규모의 자금을 이제 받게 되면서 그럼 무조건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왜 저희 주변에 이제 비상장 회사가 많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상장하는 것들이 마냥 좋은 것만 아니라 몇 가지 좀 불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불특정 다수가 회사의 주인인 주주가 되게 되면서 주주들의 그 경영에 대한 참여가 가능하게 되고 이러한 주주들의 운영 방식이 기존의 회사를 설립하거나 최초에 운영했었던 운영자들과 다른 방향으로 좀 흘러갈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소액 주주들의 권한이 워낙 더 중요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뭐 주주총회에 더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형사가 좀 많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뭐 소액칭 저희가 뭐 표대결을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주주권에 대한 권리 행사가 중요한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네. 자, 회사가 이렇게 기업 공개를 하면은 이제 대규모 자금을 유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주주가 많아져서 오히려 사실 이 회사 운영에 좀 개입이 좀 들어가게 되면 불편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다면 회사가 이렇게 주식 상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뭐 실무적으로 상장을 위해서는 뭐 TF팀이 별도로 구성돼야 될 정도로 기업 중개를 위해서는 해야 될 절차나 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3프로TV를 저희가 가장 많이 예를 드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금융감독원 팀장님을 영입을 해가지고 공동대표로 이제 영입을 하면서 이렇게 주식 상장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들었거든요. 그만큼 고려해야 될 사항들도 많고 절차성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상장 예비심사 단계거든요. 네. 증권시장에 상장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누구나 해당 회사의 주식을 이제 살거나 팔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인 거고 이때 혹시나 이거에 대한 주식을 취득하는 주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때도 여러 가지 기준점이 있겠지만 재무적인 요건은 기본이거나 그 외에 뭐 안정성이나 아니면 건정성 같은 다양한 요소를 거쳐가지고 주식을 투자하는 제3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업이익이 뭐 20억 원 정도 넘어야 되고
뭐 시총이 뭐 90억 원이 넘어야 되는 정도로 이렇게 금액적으로도 명확하게 규정이 있고요. 이런 재무제표를 당연하게 외부 감사인들이 정확하게 평가를 받아야지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나중에 또 차후 시간이 지나면은 수입의 뭐 비중도 좀 달라지면서 가치가 좀 떨어지거나 뭐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고 좀 이거는 변동이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이렇게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게 세법에서도 주식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앞거 뭐 기업 상장을 위해서 주식가치 평가하는 것과 달리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주변에서 보고 있는 것들은 뭐 상장하는 기업이 아니라 비상장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주식을 얼마를 볼지에 대한 것들이 세법에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100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이 과연 사망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주식을 얼마로 평가를 해야 할지, 그리고 그 평가 금액으로 과연 세금을 얼마로 부과해야 될지가 좀 이슈가 많이 되는데요. 이렇듯 이제 세법에서 주식 가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세금을 부과하기 기준점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 규정을 해당해서 해당 규정대로 주식 가치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 공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 해서 전후 2개월 정도의 그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계산을 하도록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신 날 종가를 그대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좀 오해를 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꼭 전후 2개월의 평균값을 토대로 주식 가치를 평가를 좀 해야 되고요. 그나마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서로 거래를 하는 거니까 금액을 명확하게 할 수가 있겠지만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그런 거래가 없기 때문에 뭐 주식 가치, 자산 가치나 손익 가치라는 그 별도의 수치를 통해 가지고 세법의 기준대로 명확하게 주식 가치를 평가를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인데요. 이렇게 세금 납부와 관련된 세법 규정들은 복잡하기 때문에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스타트업 대표들의 로망이 기업 공개 IPO 그리고 주식 상장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